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산티아고 순례길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죠? 인생에서 살면서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길로 유명한데요. 800여 킬로미터를 완주하기란 정말 쉽지 않잖아요. 궁금하면서 또 걱정이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하거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이제 막 산티아고 순례길 38박 40일을 완주하고 온 알파캠프 가이드 올레또를 오늘 만나면서 따끈따끈한 소식과 함께 궁금했던 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알파캠프 가이드 올레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알파캠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산티아고 길을 다녀왔거든요. 38박 40일 동안 어땠는지 저 너무너무 궁금하고 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뽑아왔거든요. 한번 올레또. 많이 닮았죠? 왜 닮았을까요?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생각하고 여기까지만. 하루에 보통 몇 킬로 정도 걷는지, 제일 많이 걸었던 거는 한 몇 킬로고 좀 제일 짧게 걸은 건 몇 킬로 정도 되는지, 시간적으로도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. 보통 이제 코스 같은 경우는 최장 구간 같은 경우는 한 31km 정도 되고, 그다음에 제일 짧은 구간은 13.5km 정도 됐었었는데, 코스만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코스가 끝나고 그 외에 이제 도시를 좀 돌아다닌다든지 하게 되면 제일 많이 걸었을 때는 대략 한 40km까지도 나는 걸어본 것 같아요. 코스를 걷고 나머지는 자유시간? 자유시간을 보냈을 그런 건 안 힘들지. 여자들은 쇼핑하면서 두세 시간은 그냥 걸어. 그리고 보통 이제 7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두 시쯤에 도착했으니까 대략 한 6시간, 7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, 최장 구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8시간을 잡아야 넉넉하게 도착한다. 중간 휴식 시간이라는 거는 각자 알아서 쉬는 거잖아. 그치? 그치, 각자 알아서 쉬게 되는데, 이제 선두로 가시는 분들이 카페에 앉아 계시면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 카페에 들려서 다 같이 차 한잔 하고 갈 분들은 다시 거기서 출발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어. 근데 그 길에 그러면 그런 갈만한 카페들이 많아? 코스 내에 마을들이 4-5개 정도 이제 있어서 거기에서 간단한 카페나 아니면 뭐 빵 같은 거 팔고? 빵도 팔고 계란 후라이도 팔고 이런 걸 먹는 거지. 생각보다 나는 되게 그냥 진짜 길만 걷고 주변 자연 광경만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도시를 지나가면 볼거리도 그래도 꽤 있겠다. 그치, 도시를 지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볼거리도 조금 있긴 한데, 우리가 또 대도시를 지나가는 건 또 몇 번 안 돼서 조그만 도시를 지나가기 때문에 또 이쁜 도시가 또 있고, 아니면 정말 그냥 애게 약간 이런 도시도 있어. 근데 하루에 30km 막 이렇게 걷는다고 했잖아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제일 많이 걸어본 게 한 16km 정도밖에 안 되거든? 만약에 내가 간다고 하면, 물론 후반부 가면 조금 이제 체력이 붙어서 괜찮을 수 있겠지만 초반에는 좀 스킵을 하고 먼저 알베르게 있는 도시에 가서 그냥 관광하고 있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건지. 지금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처럼 토끼반, 거북이반 2단이 있고,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거북이반 한 11km에서 13km 정도만 걷고 픽업을 하고 종점에 있는 마을까지 이동했어. 만약에 나는 이것도 조금 힘들다, 오늘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11km, 13km도 못 걷겠다 하신 분들은 시작할 때 있는 차량에 선생님들 같이 실어서 종점에 있는 마을로 같이 이동하고는 해. 그럼 아예 안 걷는 거야? 아예 안 걸을 수도 있게끔 우리가 시스템을 조정해놨어. 그리고 혹여나 부상자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. 그리고 나는 걷고는 싶은데 11km, 13km 또 못 걷겠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코스와 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지만 6km, 한 7km 정도 구간에서도 픽업을 해줬었어. 그러면 걷는데 자기가 스케줄을 약간 조정해서 걸을 수 있긴 하겠다. 오늘 좀 빡세게 걷고 뭐 내일 가는 도시가 좀 예쁘고 큰 도시면 내일 너무 힘들면 그냥 안 걷고 도시로 먼저 가서 쇼핑하고. 실제로 대도시를 좀 여러 번 지나가는데 팜플로나나 브로고스, 뭐 레온 이런 데 갈 때는 선생님들이 그냥 거북이반을 해서 나는 일찍 도시에 가서 도시를 즐기겠다 하시면서 먼저 가신 분들도 많이 계셔. 체력적인 거 외에도 그냥 나는 관광을 즐기고 싶다 하신 선생님들이 또 있었지. 나도 약간 그렇게 할 것 같은데? 좋은 것 같은데? 근데 길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야. 동양인도 꽤 있어 지금 알고 보니. 지금은 사실 내가 거기 가서 제일 많이 마주친 국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. 진짜? 보통 그러면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? 평균 연령을 따지기에는 너무 사실 다양성이 너무 커. 왜냐면 정말로 어린아이, 초등학생, 뭐 저학년 될 것 같은 아이들을
됐고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걷는 경우도 굉장히 오. 많고 또 마지막에 사리아라는 곳에서부터 홈포스텔까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중학생 그리고 굉장히 연세 많으신 80대 어르신분들 다 마주친 적이 있고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그거는 딱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요. 특정한 연령대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길은 아닌가 보다. 길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. 길 자체 표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페인 사람들도 우리를 좀 배려해주는 것도 확실히 있고 그럼 길 잃을 염려 같은 건 없어? 길 잃을 염려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뭐 한눈을 팔고 이상한 길로 빠지지만 않는 이상 왜냐면 앞뒤로 사람들이 계속 있고. 항상 있어.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질 경우에 그러니까 모르는 외국인들도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주는 그렇게 어려운 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이제 초반에 시작할 때 무슨 여권 같은 거를 발급받잖아. 그거는 뭐야? 네, 초반에 생장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크레덴셜이라는 수혜자 여권을 발급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찍음으로써 우리가 완주증을 받는 거지. 크레덴셜 한 2유로 정도의 순례자 사무실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걸 받고 이제 도장을 찍는 거야. 도장 같은 경우는 제주도 올레처럼 특정한 구간 가서 뭐 찍는 게 아니라 카페나 식당이나 아, 그래? 숙소 이런 데 가서 전부 다 찍을 수 있고 각 식당이나 각 카페마다 전부 다 도장이 다르게 생겼어. 오. 그렇기 때문에 찍는 재미가 또 있지. 그러네. 모으는 재미가 있겠다.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거는 좀 안 예쁜데 난 이거 안 찍어. 아. 이거는 이쁜데 이런 식으로 찍겠지. 필수야? 이 여권이? 아무래도 완주증이나 그런 걸 그걸 받으려면 꼭 필수지. 그리고 이게 없으면 알베르게를 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. 그래서 무조건 발급은 해야 된다. 시작점에서 발급할 수 있는 거지? 그거는 아니고 큰 도시 뭐 성당을 가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아니면 알베르게에서도 파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.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찍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또 구매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어. 그 너가 갔을 때는 그러면은 날씨는 어땠어? 내가 듣기로는 저 선생님들이 막 거기 올리시잖아. 단톡에도 올리시고 막 엄청 40일 동안 진짜 비 한 번 안 오고 잘 걸었다고 하고 마지막에 관광하는 날에 그날 한 번 시원하게 비가 왔다고. 맞아.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들었어. 왜냐면 우리가 처음 생장이라는 곳에서부터 론센스 바에스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피레네 산맥을 넘을 때 비가 오면 좀 많이 고생한다고 들었고 우리가 걸었을 때는 정말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햇빛도 좋고 정말 시원하게 잘 걸었고 완전 진짜 운 좋다. 완전 너무 그래? 좋았지. 의사소통이 영어로 잘 되나? 사실 내가 유럽 갔을 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영어가 안 통했거든. 생각보다 나도 영어가 너무 안 통하더라고.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언어 자체는 좀 할 줄 알고 앱을 잘 이용해. 구글 트랜슬레이트 있잖아. 그래서 사실 소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. 그리고 뭐 알베르게나 이런 데 들어가서 꼭 필요한 이런 말들은 내가 미리 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. 또 궁금했던 게 로미 어떤 식으로 너는 해서 갔어? 나는 이심이라는 거를 어, 인터넷으로 어. 다운받아서 갔고 그 다음에 나는 사실 통신사 로밍도 또 했어. 그래서 나는 사실 이중으로 나갔었는데 장단점이 사실 너무 없더라. 일단 통신사 로밍 같은 경우는 비싸 대신 편하고 좀 잘 되는 편이고 이심 같은 경우는 제일 싼 대신 좀 잘 안 터져. 얼마야? 통신사 로밍 같은 경우는 그거 하고 부가적으로 뭐 나가는 거 하면 6, 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. 40일에? 아니 30일. 30일 에? 모든 아. 기준은 30일인데 통신사 근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? 내 데이터를 한 6기가밖에 안 줘. 통신사 아 같은 경우. 30일 동안에? 그러니까 카톡만 이용한다고 하면 충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알베르게 내에서도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알베르게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현지 유심을 사갖고 끼는 편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. 근데 도착하고 그렇게 현지 유심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잘 돼? 여러 곳에서 팔아? 여러 곳에서 팔기도 하고 사실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스페인 유심 아 미리 구매해서 갖고 오면 좋지. 통신사 로밍은 비용이 비싸지만 편리하고 비교적 잘 터지고 이심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고 대신 조금 느리고 안 끊길 때가 있고 현지 유심이 나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점이 이제 내 걸 빼야 되니까 한국에서 오는 전화 같은 거를 못 받는 게 그게 조금 문제지.
이번에 40일 동안 이렇게 걸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신 그런 분이 혹시 계셨나? 아무래도 이 40일 동안 걷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야. 쉬는 날도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고 안 아픈 다리도 아프게 되는 게 사실 이 산티아고 길이거든. 우리 같은 경우는 토끼반, 거북이반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초반에는 내가 완주를 해야지 라고 오셨다가 나중에는 여행하러 온 건데 너무 내가 고생까지 할 필요는 없다. 관광도 좀 하고 그래 그렇게 이용도 하신 경우도 있고, 그다음에 거북이반도 못 걷겠다 하신 선생님도 사실 있었거든. 근데 너무 걷고는 싶은데 거북이반까지 못 걷겠다.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3km 정도에서도 픽업을 한 적이 있고, 물론 뭐 그때마다 코스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도 진행을 했었어. 그러니까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최대한 맞춰서 그치. 이제 해드린다는 거지. 그 피에스타? 음. 피에스타라는 게 있던데 그게 뭐야? 정확히? 낮잠 시간 뭐 이런 거? 낮잠 시간이지. 그러니까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 시간이야. 햇빛이 너무 쨍쨍하기도 하고, 그때는 식당이든 뭐 가게, 그냥 평범한 우리가 물을 살 수 있는 가게 같은 것도 전부 다 문을 닫아. 그때는 도시에서 진짜? 우리가 할 게 없어. 물도 못 써?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거 좀 사고 싶은데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좀 사기 어려웠지. 근데 보통 알베르게에는 자판기가 있어. 근데 또 없는 데도 있어서. 그래? 그럼 그 시간을 잘 알고 있어야겠다. 근데 보통 영향을 많이 받겠는데? 이제 뭐 한 3시부터 7시 뭐 이 정도. 3시부터 7시? 낮잠 맞아? 어. 3시부터 7시면 낮잠은 아닌 것 같은데. 내가 근데 보통 2시부터 5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내가 막상 또 가서 느껴보니까 3시부터 7시까지가 더 맞는 것 같아. 그 걷는 중간에 중식은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런 카페에서 하는 거야? 그치. 빵 같은 것도 먹고, 그 다음에 뭐 마을들을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마을에 되게 유명한 식당들도 또 많이 있었어. 빠에야도 먹고 타파스 먹는 거에서는 크게 사실 그래? 문제는 없어. 근데 한식이 조금 그립다 정도는 사실 있었지만 중간에 그런 막 식당 말고 우리나라는 편의점이 많잖아. 그런 것도 있나? 편의점? 편의점 같은 거는 기대하기 좀 어려워. 구멍가게 정도는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한국처럼 컵라면을 산다든지 도시락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좀 그냥 어렵지. 물, 그냥 음료수. 물, 과자 정도만. 근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전날에 마트를 미리 들려서 과일 같은 거를 사서 걸으시면서 이렇게 과일 드시고 하셨어. 그 인터넷은 네가 로밍을 어떤 경로로 해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해외여행 가면 구글 맵을 진짜 잘 이용하거든? 그치. 근데 거기서도 구글 맵이 잘 터지나? 구글 맵이 굉장히 잘 쳐지고, 사실 구글 그래? 맵을 잘 이용해야 조금 내가 편한 것 같아. 떨어지다 보면 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지금 어딘지 전화를 드렸단 말이야. 근데 선생님도 지금 내가 어딘지 모를 경우에는 사실 구글 맵에 내 위치 전송하기라는 시스템이 있어. 그거를 굉장히 좀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. 혹시라도 걷다가 부상을 당하시면 주위 둘러봤는데 포도밭밖에 없 이러면 사실 어딘지 모르잖아. 그럴 때 위치 전송하기를 해서 나한테 보내면 그 위치로 우리가 차를 보내줄 수 있고, 구글 맵 굉장히 좋았고, 산티아고 관련된 어플도 있었어.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맵을 보고 따라 진행할 수 있어. 길이 보여? 길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도 보이고 현재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까지도 보이는 굉장히 괜찮은 앱이야. 인터넷이 없어도 할 수 있어. GPS로 GPS로 하는. 자, 그러면 한번 다음 궁금한 점은 아무래도 여러 나라에서 다인종이 모이는 자리잖아. 이 위에서도 그렇고 알베르게에서도 그렇고 에티켓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. 정말로 기본적인 거야. 왜냐면 사실 알베르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발 시간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새벽 한 3시에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아침에 준비할 때는 또 조용히. 그래서 헤드랜턴 같은 게 또 있으면 싸기도 좀 편하지. 짐 같은 건 보통 전날에 기본적으로 다 싸놓고. 그러면 알베르게 얘기가 나와서 이제 알베르게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야 거기가?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느낌인 건가? 그 한국으로 말하면 게스트하우스가 사실 가장 가까워? 가깝지. 한 방에 정말로 한 20명, 30명까지도 들어가고, 제일 많이 들어갔던 방은 몇백 명까지도 들어갔던 너가? 것 같아. 이번에 갔을 때? 응, 그치.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? 막 대강당처럼 생긴 건가? 큰 성당을 이제 개조해서 만든 알베르게도 있고, 그냥 뭐 공립 알베르게 그리고 사립 알베르게 이렇게 두 가지 알베르게가 있는데, 공립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많이들 들어가고 시설도 조금 안 좋고, 사립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한국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 퀄리티긴 하지만 그때는 그게 뭐 거의 5성급 호텔이었지. 수련의 느낌 같은 거 나고 그러겠다.
근데 재밌었어.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개방적이잖아.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옷 같은 것도 좀 몰래 이렇게 갈아입는데 걔네들은 그냥 막 훌렁훌렁 그래? 옆에 딱 보면 팬티랑 브라자만 입고 이렇게 지나가고. 아 여자들. 아, 그래? 굉장히 굉장한 문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네. 근데 근데- 재밌었어. 나도 그러고 신기하다. 있더라고. 아 그래? 어. 알베르게에서 식사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 혹시? 알베르게 같은 경우는 아침 식사를 이렇게 싸주는 알베르게가 또 있었던 반면에 그냥 아예 아침 식사 같은 게 없는 알베르게가 보통 대다수인 것 같아. 그러면 가격 차이가 있는 거지? 아니 그냥 알베르게 우리가 들어가고 아침을 신청할 수 있었어. 아 근데 추가 금액으로? 아침을 신청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아침을 신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이거 픽업할 수 있게 도시락 같이 이렇게 싸줘서 주는 형식이었지. 그래서 뭐 사과나 음료수, 빵 정도? 보통 그거를 먹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한 6시, 7시에 출발하니까 다 같이 출발해서 첫 번째 보이는 카페 거기에 들어가서 다 같이 먹고 출발했던 편인 것 같아. 알베르게에서 와이파이는 다 잘 되나? 이것도 잘 터지는 데가 있고 또 안 터지는 데가 있어.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지금 알베르게가 복불복으로 좀 퀄리티가 그러네. 그치, 컨디션이. 굉장히 좋은 알베르가 또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알베르게도 사실 있었어.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알베르게 막상 가니까 네. 로비에서만 이제 인터넷이 되는 경우가 좀 있었지.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로 또 많이 썼었어. 데이터 로밍은 꼭 필요하다. 알베르게 그러면은 도착해서 방금 빨래한다 그랬잖아. 손빨래야? 아니면 뭔가 세탁기나 따로 있는 건지? 알베르게 내에 세탁기랑 건조기는 모든 알베르게에 다 있었던 것 같아. 내가 직접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코인을 넣어서 돌릴 수 있는 데가 있고 부탁을 해서 해주시는 분이 냄비로 얼마나 주고 또 하는 것도 있었어. 손빨래를 할 수도 있고 햇빛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손빨래를 하고 널어놓으면 30분이면 말라. 굉장히 빨리 말라.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건조기를 또 안 돌려도 되고 거기 그렇게 건조해? 굉장히 건조해. 그러니까 올 때는 로션 이런 것도 필수고 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립밤을 안 갖고 가서 입술이 쫙쫙 갈라지다가 막 피가 나고 그 정도. 아니 그러니까 너가 몽골도 가봤잖아. 어. 몽골도 사실 되게 건조하잖아. 비슷해? 몽골은 잽이 안 되는 것 같아. 몽골도 근데 굉장히 건조해. 건조했었잖아. 근데 스페인은 내가 가본 그 어떤 나라 중에 가장 건조했던 것 같아. 내가 치고 나와서 한 30분만 얼굴에 뭐를 안 바르고 있어도 이게 갈라지는 느낌이 들 정도? 그러면 부엌이 있는 알베르게도 있고 없는 알베르게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알베르게는 시설 같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방에 침대만 쫙 있고 이런 건지? 알베르게를 딱 들어가면 처음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우리 여권, 크레덴셜, 플레자 여권을 동시에 이렇게 내밀면서 체크인을 해. 체크인을 하면서 확인하는 게 부엌이 있는지, 세탁은 어떻게 하는지, 빨래는 어디 널어야 되는지. 부엌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가 사실 좀 많았던 것 같아. 근데 그러면 부엌 없는 거 불편하진 않아? 부엌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지. 장을 봐서 우리가 스스로 해 먹으면 되니까. 근데 또 부엌이 없다고 해서 나가서 밥 먹으면 되고. 내가 커피포트를 갖고 갔어가지고 커피포트에 계란 삶기도 하고 내 캐리어를 이렇게 열어서 그거 있으니 굉장히 신기한 눈빛으로 나를 보더라고. 커피 같은 것도 선생님들 갖고 오시는 커피 같은 것도 드시고 간단하게 계란 삶았던 그 포트에 물 다시 끓여서 깨끗이 닦아서 거기서는 다 이제 그거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겠지. 그치. 그러면 알베르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? 13유로 정도. 평균 12, 13 정도가 평균이었던 것 같아. 알베르게는 그러면 남녀 공용이잖아. 화장실, 샤워실 이런 모든 게 다 공용이야. 그러니까 이것도 알베르게마다 컨디션이 사실 다르다 보니까 정말 분리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다 같이 써야 되는 곳도 있고 정말 샤워실도 한 두세 칸밖에 없는 알베르게도 있어.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씻기 위해서는 눈치를 좀 봐야 되는